한 마리 진돗개 강아지 때문에 온 동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강아지는 어떤 일을 했길래 사람들, 심지어 소방관들까지 충격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비록 사람에게 버려진 아픈 기억이 있지만 사람 못지않은 비범한 능력을 소유한 강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 새벽, 서리가 내린 골목길은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윤말순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낡은 손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열흘 전부터 내리는 폭설과 영하의 날씨에도 할머니의 하루는 변함이 없었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따라 폐지를 주어야만 했으니까요. 아이고, 오늘은 더 춥네. 말순 할머니는 손에 바른 동상 연고 냄새를 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낡은 장갑을 끼고 손수레를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할머니에게 이런 날씨는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그렇다고 쉴 수는 없었죠. 전기세와 약값을 내야 했으니까요. 골목을 한참 돌던 중 말순 할머니는 대형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검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죠. 처음엔 바람에 날리는 비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말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몸이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가 있었죠.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할머니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습니다. 이 녀석도 버려졌구나. 강아지의 등에는 흙과 이물질이 묻어 있었고 발톱은 길게 자란 채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분명 진돗개 새끼였습니다. 순간 할머니는 자신의 처지와 이 강아지가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버려진 존재, 필요 없는 존재로 취급받는다는 점에서 말이죠. 난 너 같은 거 키울 형편 안 돼. 그러니까 저리 가.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멈춰섰죠. 강아지의 작은 울음소리가 할머니의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결국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 떨어지게 생겼네. 어디 데려가서 밥이라도 한 끼 주고 내보내야겠다. 말순 할머니는 강아지를 낡은 손수레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아지는 처음에 경계하는 듯 했지만 할머니의 손길이 닿자 이상하게도 얌전해졌습니다. 혹시 모를 병이나 상처가 있을까 싶어 몸을 살펴봤지만 다행히 겉보기에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 할머니는 문득 이 강아지에게 이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했으니 봉구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임을 알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 작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싹트고 있었죠. 말순 할머니의 집은 좁은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월세도 겨우 내는 형편에 강아지를 키울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룻밤만 재우고 내보내면 된다고 자신을 달랬죠. 하룻밤만이야, 알았지? 내일은 어디 좋은데 데려다 줄 테니. 봉구는 마치 말순 할머니의 말을 이해한 듯 작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할머니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가 일어나 보니 봉구는 할머니의 이불 한켠에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몸집은 작았지만 묘하게 든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봉구는 말순 할머니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룻밤만 재우려던 계획은 봉구의 순박한 눈빛 앞에 쉽게 무너져 내렸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말순 할머니가 강아지를 키운다는 소식에 비아냥거렸습니다. 폐지 줍는 할매가 걔는 무슨 개를 키워? 자기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저게 버려진 진돗개 아냐? 사나워지면 어쩌려고.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봉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할머니의 외로움은 조금씩 사라져갔으니까요. 버려진 두 생명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봉구가 말순 할머니의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구석에 틀어박혀 있던 녀석이 이제는 할머니의 일상에 스며들었죠. 말순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러 나갈 때면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섰고 저녁엔 할머니 발치에 누워 온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봉구가 밤마다 한 방향을 향해 짖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개들이 을에 그러려니 했지만 사흘째 되던 날 밤에도 봉구는 창문 쪽을 향해 계속 짖어댔습니다. 아이고 봉구야. 시끄럽게 왜 이러니? 좀 조용히 해. 말순 할머니는 짜증이 나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봉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짖으면서 문 쪽으로 뛰어가곤 할머니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나를 따라와라고 말하는 듯 했죠. 아이고, 참. 뭘 그리 난리야?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봉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한겨울 밤 공기가 할머니의 볼을 스쳤습니다. 봉구는 앞장서서 마을 끝에 있는 폐창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여긴 왜 데려온 거야? 말순 할머니가 투덜거리며 따라가자 봉구는 폐창고 문을 발로 긁으며 더욱 크게 짖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든 할머니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죠. 누구세요? 거기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김노인이었습니다. 옆 동네에 사는 80대 노인으로 말순 할머니도 가끔 시장에서 마주치던 분이었죠. 김노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말순 할머니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방서 구급대가 도착했죠. 선두에 서서 들어온 남자는 바로 이기환 팀장이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살피더니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지시했습니다. 저체온증입니다. 얼마나 이곳에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봉구가 계속 짖어서 따라왔더니 여기 계시더라고요. 이기환은 잠시 봉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의문과 놀라움이 동시에 읽혔죠. 김노인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기는 동안 말순 할머니는 봉구를 안고 걱정스레 지켜보았습니다. 그 개가 발견한 건가요? 네, 사흘째 밤마다 이쪽을 향해 짖었어요. 오늘은 더 심하게 짖어서 이기환은 구급차에 노인을 태우며 말했습니다. 그 개가 없었으면 이 사람 죽었을 거예요. 하루만 더 지났어도. 그 말에 말순 할머니는 봉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엔 눈에 띄지 않던 이 작은 생명체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거였죠. 이기환의 말이 할머니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봉구를 더욱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버려진 존재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할머니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죠. 이기환 팀장 역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개 한 마리가 보여준 놀라운 직감이 그의 뇌리에 깊이 남았죠. 그 개가 없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자신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김노인이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시선보다 봉구에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건 분명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봉구야, 내가 정말 대단한 녀석이었구나. 말순 할머니는 봉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충직함과 영리함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 사람을 구할 줄은 몰랐죠. 할머니는 문득 결심했습니다. 소방서에 가서 봉구의 능력을 알려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말순 할머니는 봉구를 데리고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길을 걸으며 할머니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쫓겨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봉구의 특별한 능력을 알려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죠. 소방서 입구에 도착하자 우연히 이기환 팀장과 마주쳤습니다. 이기환은 처음에는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봉구를 보고 기억해냈죠. 아, 지난번 네, 맞아요. 김노인 발견한 그때 그 할머니예요. 이 아이 때문에 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구조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바쁜 일과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었죠. 여기는 소방서입니다. 유기견 훈련소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는 동물보호센터에 가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차가운 반응에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헛소리하는 것 같으세요?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김노인은 이미 돌아가셨을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도 누군가에겐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자존심 강한 할머니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드문 일이었죠. 이기환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업무 중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다시 오세요. 말순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소방서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봉구가 소방서 앞을 떠나지 않고 앉아버린 겁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부르고 끌어도 봉구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봉구야, 가자. 저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 안 들어줘. 하지만 봉구는 미동도 않고 소방서 입구만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완강해서 할머니도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죠. 결국 할머니는 봉구 곁에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소방서 대원들이 봉구의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동을 나갔다 돌아온 대원들이 의아해하며 봉구를 바라봤고 일부는 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이기환의 마음에도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게 뭐가 그리 특별하다는 거지? 소방서 앞에서의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말순 할머니와 봉구는 여전히 일상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폐지를 주우러 다닐 때도 말순 할머니 곁을 지키는 봉구의 모습이 동네에서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죠. 시장 아주머니들은 이제 봉구에게 간식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동네를 돌아다니던 중이었습니다. 봄이 오려는지 겨울바람도 조금 수그러들었죠. 말순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며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봉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봉구야, 왜 그러니? 평소와는 다른 격렬한 짖음이었습니다. 봉구는 꼬리를 세운 채 좁은 골목 안쪽으로 달려갔죠. 말순 할머니는 이제 봉구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손수레를 놓고 봉구를 따라갔죠. 골목 안쪽에는 작은 단층 집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할머니 한 분이 서성이고 있었죠.
눈빛이 초점이 없고 겨울인데도 얇은 옷차림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얘야, 학교는 갔니? 언제 오니? 말순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치매를 앓고 계신 분 같았죠.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추운데 들어가셔야죠. 하지만 치매 할머니는 말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죠. 그런데 갑자기 봉구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며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봉구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하지만 봉구의 행동이 심상치 않자 말순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치매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안에 뭐 불 같은 거 켜놓으셨어요? 대답 대신 공허한 미소만 돌아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코를 찌르는 가스 냄새가 느껴졌죠. 주방으로 달려가자 가스렌지에서 불이 붙어 있었고 옆에 놓인 행주에 불이 옮겨 붙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큰일 날 뻔했네. 말순 할머니는 재빨리 가스를 잠그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봉구는 계속해서 주방을 향해 짖으며 경고하고 있었죠. 위험한 상황을 모면한 후 말순 할머니는 119에 연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방차가 도착했고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기환 팀장이었죠. 그는 상황을 파악한 후 동료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순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봉구가 이상하게 짖어서 따라왔더니 이 할머니가 계셨어요. 치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봉구가 자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가 보니 가스불이 켜져 있었죠. 이기환은 봉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게였군요. 그 말에는 인정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봉구의 능력을 누군가 인정해 주는 것이 왠지 기뻤죠. 치매 할머니는 이후 가족에게 인계되었고 말순 할머니와 봉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기환의 눈에는 봉구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할머니 사건 이후 말순 할머니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소방서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봉구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소방서 입구에서 망설이던 할머니 앞에 이기환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이기환의 목소리는 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우리 봉구가 계속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세요. 정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상과 달리 이기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내일 오전 10시에 훈련장으로 오세요. 말순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허락할 줄은 몰랐죠. 알고 보니 이기환은 이미 봉구의 이야기를 대원들에게 전해 들었고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검토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말순 할머니와 봉구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소방서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봉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봉구는 어쩐지 평소보다 더 정신이 바짝 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셨군요. 준비됐습니까? 이기환 팀장이 몇몇 대원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봉구를 여러 훈련에 참여시킬 계획이었죠. 첫 번째는 수색 훈련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사람이 숨어 있고 봉구가 그 사람을 찾아내는 테스트였죠. 저희가 사용하는 구조견들도
몇 주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이기환의 말에 말순 할머니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봉구는 달랐죠. 출발 신호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간 봉구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숨어있는 대원을 단 3분 만에 찾아냈습니다. 다음은 연기 속 행동 테스트였습니다. 인공 연기가 가득한 방에서 봉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훈련이었죠. 많은 개들이 연기에 당황하고 패닉에 빠지기 마련이지만 봉구는 침착하게 바닥을 따라 이동하며 출구를 찾아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한 대원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기환은 말이 없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놀라움이 읽혔죠. 봉구는 이어진 여러 테스트에서도 탁월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은 훈련받은 구조견들보다도 뛰어났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이기환은 말순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식 구조견으로 등록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 훈련에 참여시키는 건 어떨까요? 봉구의 능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버려진 개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었죠. 이기환은 추가로 말했습니다. 제가 스케줄을 조정해서 직접 훈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기환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봉구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알겠더라. 저 인간 인정한 거지 뭐. 봉구는 마치 할머니의 말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말순 할머니와 봉구는 정기적으로 소방서를 방문하게 되었고 이기환은 말은 없었지만 항상 훈련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차갑던 그의 표정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죠. 봉구의 훈련이 한 달째 접어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그날따라 바람이 유독 거세게 불었죠. 말순 할머니와 봉구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왔다가 시장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봉구가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봉구야, 왜 그러니? 평소와는 다른 초조함이었습니다. 봉구는 꼬리를 바짝 내리고 한 방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죠. 말순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봉구야, 기다려. 할머니가 봉구를 따라가자 시장 옆 주택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곧 화재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봉구는 망설임 없이 연기가 나는 건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봉구를 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불길이 거세져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봉구가 위험에 처할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봉구의 능력을 믿고 있었죠.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이기환 팀장이 이끄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기환 씨, 우리 봉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말순 할머니의 외침에 이기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봉구를 찾을 여유가 없었죠. 주민들 말로는 안에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대원의 보고에 이기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불이 번지는 속도가 빨라 내부 수색이 어려웠죠. 그때 2층 창문 쪽에서 봉구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에요. 봉구가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기환은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연기와 불길 사이로 봉구가 특정 방을 가리키며 계속 짖고 있었죠. 이기환과 대원들은 그곳을 집중적으로 수색했고
침대 밑에 숨어 있는 어린 남매를 발견했습니다. 다행이다. 살아있어.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이기환이 아이들을 안고 밖으로 나오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봉구도 무사히 나왔죠.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구조된 아이 중 한 명이 이기환을 보고 삼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이기환의 아내 조카였던 겁니다.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난 것이었죠. 이기환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굳건했던 표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봉구를 바라보는 이기환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 개가 우리 가족을 살렸네요. 이기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그가 처음으로 진심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말순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화재는 진압되었고 봉구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기환에게 봉구는 더 이상 그 개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기환은 봉구의 훈련에 더욱 열정을 쏟았고 말순 할머니와의 관계도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봉구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에서 만나면 봉구에게 먹을 것을 건네기도 하고 말순 할머니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기환 팀장은 봉구를 위한 특별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소방서 마스코트로 봉구를 홍보하기 시작했죠. 모두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봉구가 갑자기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계속해서 지저대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말순 할머니는 이제 봉구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봉구야, 뭐가 보이니? 또 위험한 일이 생긴 거야?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이기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믿는 동료가 되어 있었죠. 이기환 씨, 봉구가 또 이상해요. 무언가 감지한 것 같아요. 이기환은 즉시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봉구의 신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기환이 소방차와 함께 도착했고 봉구는 즉시 한 방향을 가리키며 달려갔습니다. 저쪽이야. 마을 창고 쪽이다. 말순 할머니와 이기환은 봉구를 따라 마을 끝에 있는 오래된 창고로 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봉구는 계속해서 짖으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 봅시다. 이기환과 대원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곧 이상한 타는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전기 배선함 근처를 살펴보니 오래된 전선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고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들이 가득했습니다. 전기합선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죠. 이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군요. 주변 주택가까지 모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이기환의 말에 대원들은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창고 입구에서 봉구를 안고 상황을 지켜보았죠. 할머니의 마음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봉구, 또 사람들 살렸구나. 그러나 위기가 지나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봉구의 상태가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걸음이 불안정해지더니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말순 할머니의 품에 안겨있던 봉구가 갑자기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봉구야, 어떻게 된 거야? 봉구야. 이기환은 즉시 봉구를 차에 태우고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떨리는 손으로 봉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동물병원에 도착한 후
수의사는 봉구를 집중 치료했습니다. 긴장된 시간이 흐른 후 수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노령견은 아니지만 선천적으로 약한 심장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있던 문제일 겁니다. 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기환도 평소의 단단한 표정을 유지하지 못했죠. 살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말순 할머니와 이기환은 밤새 동물병원에 남았습니다. 봉구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봉구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봉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의사는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했지만 선천적인 심장 문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봉구를 품에 안고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봉구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난 외롭지 않았어. 할머니의 손길이 봉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기환은 묵묵히 옆에 서 있었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봉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죠. 봉구는 말순 할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생명의 불씨는 사라졌지만 봉구가 남긴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봉구의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처음 버려진 개를 데려온 할머니를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봉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고 봉구를 기리기 위한 작은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우리 마을의 수호자였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봉구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봉구가 떠난 후 이기환은 소방서에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봉구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유기견,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버려진 개들에게 새 삶을 주고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봉구처럼요. 이기환의 제안은 빠르게 승인되었고 소방서는 지역 동물보호소와 협력하여 유기견들을 구조견으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도 그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봉구를 통해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봄이 완전히 찾아온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봉구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단상에 오른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살리러 온 거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속에서 발견됐지만 그건 우리를 만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을 뿐이죠. 할머니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기환은 앞으로 나와 봉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고 첫 번째 훈련을 마친 3마리의 유기견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봉구처럼 새로운 삶을 찾은 개들이었습니다. 제막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몇몇 아이들이 봉구의 동상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맑은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도 진돗개 키우고 싶어. 사람 도와주는 게 말이야. 나는 커서 소방관이 될 거야. 동물들이랑 같이 일하는 소방관. 이기환과 말순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봉구의 불씨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따뜻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봉구의 기념비를 찾아 인사를 드렸고 이기환은 소방서에 봉구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봉구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유기견들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였던 존재가
얼마나 큰 사랑과 희망을 남길 수 있는지 봉구는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작은 진돗개가 남긴 발자국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그 발자국을 따라 많은 이들이 새로운 더 따뜻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으로 폐지 줍던 할머니와 버려진 진돗개, 그리고 모두의 인생을 바꿔버린 이야기의 모든 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